이런 사태는 이번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폭도들입니다. 폭도. 아까 그 어떤 분이 저항권 행사다.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최후의 보루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잖아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법원에 난입해서 하는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저는 12월 3일 날 우리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태극기 들고 있지만 성조기를 들고 있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2021년도에 미 의사당이 난입했던 그것을 약간은 카피캣, 모방 범죄한 게 아닌가. 저는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헌법적 기본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이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한남동 관저에서 그 대통령 경호처를 방패막으로 이제 웅크리고 있을 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어요? 그때는 폭력까지 안 갔습니다. 거의 폭력 일보 직전이었어요. 차근차근 누적되고 축적되고 왔던 것이고 처음에는 소환에 불응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예. 어차피 우리 소위 말해서 진술 거부권이라든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기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사실상 이 출두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예.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 과했다. 구속 자체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이래서 도주 염려, 증거의 예. 매력 우려, 그다음에 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게 범죄 중대성이에요. 내란의 수괴, 내란의 우두머리. 이런 이제 그 혐의자를 피의자를 구속을 안 시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요. 신인규의 아침 저널, 월요일에는 금주 기대되는 이슈를 미리 짚어보는 정치 전망대에 함께합니다. 정치권의 미래를 좀 내다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요. 윤 대통령도 체포 당시에 우려했던 그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 참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구속이 확정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아수라장 난동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런 사태는 이번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최근에 그 일련의 그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말이죠. 여러 그 상황 속에서 상황마다 이제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이건 그야말로 폭도들입니다. 폭도. 폭도들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난도질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고 법원에 대한 도전이고 말이죠.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단순하게 저항한 거라고 볼 수 없죠. 아까 그 어떤 분이 저항권 행사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이제 이러한 폭력 사태가 일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예.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적인 그런 모습도 저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선동에 가까운 메시지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극렬 지지자들 극성 강경 우파란 이 사람들을 계속 부추겨 왔던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 각종 메시지 편지 이런 여러 가지들 변호인단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를 이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최근의 행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고 비호하는 이러한 행동을 일관해 왔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이고 예.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단순한 폭력 사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의 분열과 그리고 극우 그리고 극렬적인 사고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좀 극단적인 이런 행동 또 폭력과 난동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이 난동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발할 필요 없고요. 사실 우리가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구역.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국민 저항이든 여러 어떤 명분이나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그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보면 이게 우리 사법부라고 하는 게 우리 판사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 사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판사님 앞에 가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법부 또 판사님들이 우리 어떤 사회의 잘잘못을 가리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 최후의 보루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개별적인 어떤 뭐 이 판결에 앙심을 품어서 예. 우리 판사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하는 건 봤어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법원에 난입해서 하는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아마 이런 것을 보던 국민들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텐데 저는 12월 3일 날 우리 계엄군이 국회에 갔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보면 계엄군에 맞서 그때 막 수화기를 뿌리고 창문이 깨지고 했는데 이번 법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법원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그때 가담하고 들어왔던 분들이 저는 뭐 아마 대부분 이제 뭐 체포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 걸맞는 아마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저는 아마 이런 형태가 저는 한번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요즘처럼 제가 볼 때 정치가 이렇게 극단화되고 예. 서로를 악마화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폭력적인 형태는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인데 잘못된 형태로 또 표출이 된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아마 어제 그 사태가 앞으로의 어떤 우리 보수 어떤 광화문 집회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집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광화문 집회나 우리 대통령 간접에 참여했던 분들도 어떤 대통령의 어떤 체포라든가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좀 뭐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의사 표현을 하러 나간 것인데 예. 그 속에는 평화로운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바뀐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집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 뭐 집회 시위의 자유 폭넓게 보장을 하는 건 원칙인데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 내지는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짓밟는 행동은 무관용으로 사실은 대처를 네. 하는 게 맞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한 이 중증 상황이 일단 발생을 해버렸는데 원인을 좀 짚자면요. 뭔가 뭐 극우 유튜버들의 그런 선전선동의 영향이 큽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의 부추김 이런 정치권이나 제도권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같이 작동된 것 같아요. 복합적인 복합적이고 그게 이제 이쪽에 시위자들이 이제 상당히 과격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국외 유튜버들이 그걸 또 사업적으로 활용을 하고 예. 또 이 사람들이 슈퍼 최신시 뭐 그거 전부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날리고 말이죠. 또 국민의힘의 논평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로 일관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대통령은 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운다.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부추기는 선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 말이죠. 그 관저에서 편지를 쓸 때는 싸우라는 얘기를 했었죠. 완전히 싸우라는 얘기죠. 예. 싸우라는 얘기였고 구속될 때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의 이거 민주주의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말이죠. 구속까지 예. 된 걸로 보면은 나름의 민주주의의 복원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긴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금 사법 절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예. 헌재 변론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일군의 이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헌재나 이런 데를 도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제도 헌재 월담을 하다가 한 명이 현행범 체포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 헌재 이 뭐 정도면 수사기관도 좀 예. 테러가 있었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국회 예. 트럼프 그 지지자들이 2021년도에 했던 예. 국회 난입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군인도 국회에 난입하고 말이죠. 어허.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말 역사가 퇴행되는 나름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뭐 무관용 정도가 아니라 예. 엄벌해야 돼요 진짜. 이런 엄벌해야 부분들은 된다. 무슨 뭐 이 사람도 할 예의가 있지 않냐 그런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법 체계는 물론이고
우리 전부를 위협하는 행동이다라고 사회를 생각합니다. 위협한다. 네, 네. 김 교수님, 네. 오히려 오히려 극우 유튜버가 뭐 선동을 하고 뭐 소위 말해 돈벌이 수단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제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자기 방어가 지나쳤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훨씬 더 부추긴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일부 이렇게 과격한 폭력적 양상으로 드러날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아하, 아마.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 극우 유튜버뿐만 아니고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정치 유튜버들 대부분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시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폭력적인 여탕으로 나타날 건 몰랐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번에 들어간 걸 보니까 아마 태극기 들고 있지만 성조기를 들고 있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2021년도에 어쨌든 그 대선 패배 불복해 가지고 미 의사당이 난입했던 그것을 약간은 카피캣 뭐 모방 범죄한 게 아닌가 그걸 보고 그 문구도 스탑 스탑 스틸이랑 스틸이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예. 그죠.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뭐 일부 과격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법 체계라든가 뭐 대한민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예.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도 누구나가 아마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는 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헌법적 기본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 레드라인을 넘는 거에 대한 어떤 엄중한 처벌만 이어진다면 그것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광화문 집회나 아니면 대통령 관저앞 집회나 시위나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약간의 이 충돌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돼 왔는데 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집회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저는 충분히 깨닫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평화로운 뭐 시위나 이런 것들이 예. 이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돌발적으로 돌출적으로 생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고 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말이죠. 예, 물론 최 교수님. 우리 뭐 김 교수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한남동 관저에서 그 대통령 거기 경호처를 방패막으로 이제 웅크리고 있을 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어요? 그때는 폭력까지 안 갔습니다만 거의 폭력 일보 직전이었어요. 예. 그게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돼 왔던 그러니까 겁니다. 누적이 됐다 터졌다는 말씀이시죠. 차근차근 누적되고 축적돼 왔던 것이고 이들의 구호들이 얼마나 과격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들 두 분 다 말씀처럼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암묵적으로 이들을 말이죠. 앞에 내세운 측면도 없지 않아요. 정치권들이 뭐 반성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나 명백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 공권력이 너무 약해 보여요. 예. 어제도 보니까 경찰이 너무 허약해요. 경찰의 부상도 많이 당했습니다. 경찰이 너무 이렇게 다치고 뭐. 예. 아니 공권력 그렇게 시민들한테 침해받으면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받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예. 공권력은 엄정하게 대처해야죠. 지금 법원을 난입해서 어제 다 화면들 보셨잖아요. 매우 심각합니다. 그냥 뭐 잠깐 예. 법원 앞에서 시위가 좀 과격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유리 몇 개 깬 정도가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서버 부수고 예. 그냥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 한마디로. 그 심지어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게 더 핵심이죠. 판사를 찾아내라 뭐 이런 예. 얘기가 그냥 여과 없이 나오던데 이건 뭐 흔히 말하는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떠나서 말이죠. 거기가 법원이에요. 법원. 예. 법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그러니까 군인이 헌법기관에 난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 정도에서 예. 사법조차 더욱더 명백하고 따박따박 그야말로 해서 빨리 이 내란의 우두머리 예.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빨리 끝내서 정상으로 돌려야 돼요. 이분들이 보니까 이 사법조차라는 그것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법꾸라지 이런 행태 많이 보이다 보니까 배운 것 같아요. 보고 배웠다. 국회도 들어가도 예. 되는구나. 이렇게 가도 별 처벌도 안 당하고 뭐 이렇게 질질 끌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냐 어떻겠느냐. 예. 공권력을 대단히 우습게 보는 이게 깔려 있어요. 절대로 이건 무관용으로 가야 되시고 100% 전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최창렬 교수님하고 비슷한 의견도 나와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우리 유튜브에 김다중이님께서 어느 누구도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이런 폭동 일으키진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벌해야 됩니다.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더 심해집니다라고 비슷한 의견 주셨고요. 그럼 좀 주제를 달리해서
어제 그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이게 체포영장 발부도 좀 충격적이지만 사실 구속영장은 무게감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다양한 법관들의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떤 좀 소회를 느끼셨습니까? 저는 뭐 일단 체포되고 난 다음에도 보면 뭐 구속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리 뭐 평가들이 예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보면은 아마 저는 뭐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데 저는 뭐 판사님이 물론 여러 가지 뭐 증거 인멸의 우려를 얘기를 하면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저는 너무 우리 법전에 나와 있는 그 문헌대로만 예.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이라는 방식 외에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이 또 출국 금지가 돼 있고 거기다가 또 아마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종사자들이 다 지금 예. 구속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뭐 이 증거 인멸 우려로 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또는 텔레그램에서 뭐 탈퇴했다 이렇게 하지만 예.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어떤 대통령의 증거 인멸에 대한 어떤 구속에 상당할 만한 그런까지가 갈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되면 일단 구속이 되면 뭐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일단 구속이 된 상태가 되면 보통 이 자기 방어권이 상당히 조금 제한이 예, 되잖아요. 뭐 제한은 되죠. 구속하고 예. 불구속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부분들 음. 그다음에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에 이중교사죄로 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때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 보면 야당의 대표라는 그 예. 지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인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앞으로 이제 뭐 구속된 상태에서 일단 현직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뭐 꼭 그렇게 구속까지 했어야 했어야 됐을까? 됐냐? 네, 뭐 근데 그런 좀 궁금한 게 국격을 문제 삼기에는 사실 내란범이라는 그 범죄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검찰 소환이나 공수처 소환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경호처를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는 정지돼 있는데 또 직권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뭐 구속 예. 지금 뭐 체포가 되고 어쨌든 예. 본인이 처음에는 소환에 불응하고 수사에 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예. 어차피 뭐 우리 소위 말해서 진술 거부권이라든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가서 상관없는, 예, 하는 묵비권이죠. 부분이고 예, 절차는 응해야 되는 어쨌든 거죠. 그동안 뭐 경호처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 다툼 때문에 일단은 뭐 바로 체포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실상 뭐 이 출두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예.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좀 있었을까? 과했다라는 저는 의견이시군요. 구속 자체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이래 보이. 우리 최 교수님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 당연히- 발부에 대해서? 당연히 구속되고 발부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구속 사유를 딱 증거 인멸 우려라고만 썼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 시비 걸리는 것 같은데 예. 차은경 판사가 좀 다른 여러 가지 사유를 좀 많이 넣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시비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다. 아니 근데 또 우려했다. 사유를 넣으면 넣은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니까 넣는 그러니까 게 적어도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범죄의 중대성 이런 말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하는 게 낫다. 이게 지금 저는 뭐 판사는 아닙니다만 그 있잖아요. 도주 염려, 증거인멸의 예. 우려. 그다음에 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게 범죄 중대성이에요. 이 내란 혐의보다 중대한 범죄는 없어요. 이건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금 혐의가 있는 것이기 내란 때문에 수괴의 혐의입니다. 내란의 수괴예요. 네. 내란의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법률에 딱 나와 있어요.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네 글자가 있다고요. 법률에 형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 게다가 관저에 있을 때도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에도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체포를 거부해 왔고 예.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5번 불응했고 말이죠. 이런 이제 그 혐의자를 피의자를 구속을 안 시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고 좀 말이죠. 당연하다. 만약에 구속이 안 됐어 보세요. 관저로 돌아올 것이고 그럼 거기서 계속 메시지를 낼 거라고요. 그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할 가능성이 일단 불안해요. 예. 일단 불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고려됐다고 보는데 너무 간단하게 증거인멸의 사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 쪽에서 뭐 증거인멸을 할 게 뭐 있느냐,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면서 그럼 뭐가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범죄 중대성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저는 예. 너무나 잘된 만약에 정서 어제 잠을 못 잔 게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잔 게 이건 순전히 개인 생각이에요. 예. 전제를 드리는 말씀.
기각되면 어떡하나 정말. 그 후에 혼란들 윤 대통령에 대한 걱정하시느라고. 무슨 사과는 제가 뭐가 있겠어요. 저도 윤 대통령을 예. 꽤 좋아했던 사람인데 예. 그 이후에 일어날 혼란이 상상이 안 가요. 기각됐을 때. 그럼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나 극우 극렬 지지자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바로 같은 것들. 예. 지금 저렇게 구속되고 저런데 안 구속이 안 됐으면 더 했을 거예요 아마. 봐라 이게 구속이 안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뭐 유튜브로도 180분 이상 봐주고 계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또 의견도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또 어제 그 서부지법에 있었던 그 난동 사태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좀 어떤 영향을 줄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탄핵 이 심판도 상당히 큰 영향이 미칠 것 같거든요.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러다고 예. 보이고요. 일단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게 내일이 이제 3차 변론이 되고 23일이 4차 변론인데 23일이 중요해요. 예. 23일 날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증인으로 출두해서 이제 증인 신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우리 실질 심사를 할 때 직접 이 본인이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소명했던 것처럼 저는 헌법재판소에 언제 나와서 얘기를 할까 싶은데 저는 아마 내일 정도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내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뭐 대국민 담화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형태로 어떤 비상기업의 정당성이라든가 통칭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 본격 심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 적어도 내일 정도에는 나오거나 헌법재판소에 나와야 네, 된다. 그 전에 이제 지금 대통령이 예. 한 4번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내일 일단 총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 23일부터 이제 증인 신문이 한 6명 정도 이루어지니까 그 증인 신문이 끝날 때 예. 그다음 부정선거를 이번에 다루기 때문에 부정선거 그리고 예. 최후별로 한 4번 정도 그렇게 나와서 본인이 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예 다 나오지 않는다. 예. 한번 잘해봐야 한 번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진술도 거부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법원의 영장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나와서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요? 지금 11전 11패라는 보도가 11전 나오고 10패.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봤는데 정확하게 11번 시도한 거 다 이제 기각되거나 전부 패소했죠. 패소하고 예. 했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예, 정치 전망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위 교수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